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8일째인 오늘 매몰자 1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6명의 실종자 중 5명이 사망한 채 수습되면서 이제 남은 매몰자는 1명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1명이 추가로 수습된 건 오늘 오후 3시 47분쯤. 오전 11시 50분 27층 거실 외벽 쪽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이후 4시간 만입니다. 구조당국은 앞서 26층에서 발견됐던 매몰자를 수습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몰자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매몰자는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실종된 노동자 6명 중 5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지난 1일 발견된 26층 매몰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습된 매몰자와는 약 2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 10여 개가 겹겹이 쌓여 있어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6분 중 5분을 구조 완료하였고 26층에서 발견된 마지막 1분을 구조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당국은 미니 굴삭기를 활용해 잔해물을 제거해가면서 남은 1명의 실종자가 있는 26층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3명입니다. 광주는 동구 소재 백화점과 남구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1,14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장성의 한 주간보호센터와 나주 소재 버섯농장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37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 치료자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관리하고 치료할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재택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3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은 3일이 지나도록 의료기관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 일주일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없이 방치된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열이 나는데도 의료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재택치료를 통보할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기관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재택치료를 결정했으면 그에 맞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지시사항을 빨리빨리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재택치료 의료 인력도 모자랍니다. 지난 5일 기준 광주의 재택치료자는 3,6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재택 의료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어른들은 3차가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전 국민에게 동시에 다 한다고 하면 큰 사람들은 괜찮다 이거야. 12세 미만들은. 턱없이 부족한 재택치료 관리 인력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가족 간 전파 등 재확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오히려 자가격리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고 중증 환자 관리 등 필요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사실상 잡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결국 치료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 보유자 등 집중관리군만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도 의약품 수령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해졌고 격리 해제도 보건소에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됩니다. 가족이 공동격리를 하다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도 확진이 안 된 가족은 무조건 일주일 뒤면 격리 해제됩니다. 사실상 치료도 자율, 격리도 자율로 하라는 겁니다. 그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률도 낮기 때문에 그동안처럼 이렇게 모든 확진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중증 환자나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방식입니다. 고위험군에게 집중하기 위해 확진자 관리를 환자 스스로에게 맡긴 방역당국의 결정.
불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까지 도입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시트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조립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트를 실은 차량과 공장 조립 라인이 연결되는 이 하역장은 자칫 끼임이나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구역입니다. 출입금지 펜스와 발판 센서 등 기존 안전시설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기술이 국내 기업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위험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경고 불빛이 켜지면서 가동되던 리프트 작동이 동시에 멈춥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험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입니다. KT 융합기술원이 개발한 AI 가상 펜스는 기아 광주 공장의 11개 물류 하역장에 설치됐고 단계적으로 조립과 차체 라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명이나 화성, 해외 공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크고요. 또 기아차 밑에 협력사, 1, 2차 벤더사까지 이런 제조 라인 쪽에서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펜스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지난해 탈레반 정권을 피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6개월간의 자립교육을 끝내고 전국 각지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취업하게 된 29가구 157명이 오늘 그동안 머물던 여수 해경교육원을 떠났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프간 갓난아이와 어린이 어른들이 새롭게 정착하게 될 울산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한국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된 29가구 157명은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울산으로 떠났습니다. 지난해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은 모두 79가구 391명. 이 중 6명이 미국으로 출국했고 4명은 국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부 걱정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을 따뜻하게 우리 한국 사회 이름으로 잘 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71가구 349명이 인천과 김포, 울산 등의 차례로 정착했고 남은 7가구 40명도 이번 주 모두 교육원을 퇴소할 예정입니다. 정착 교육을 마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4대강 국가하구의 생태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300여 개의 시민단체는 오늘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영산강과 금강, 낙동강 등에 설치된 하구둑의 개방을 통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산강은 하구둑 건설과 승촌보, 죽산보 건설로 인해 매년 녹취와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물동량이 부산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광양항 처리 물동량이 213만 TU로 부산항 2269만 TU의 9.4%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10년 전 부산항 대비 12.8%보다 격차가 더욱 커진 수치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국내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포트 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고 부산항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서공 전남교육감이 농사어촌 유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서공 도교육감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도시 아이들의 농사어촌 유학을 통해 작은 학교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올해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 전남으로 온 학생은 247명이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304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2023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미래형 수능 등 교육 변혁에 거센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며 광주 교육을 제대로 새로 고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되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진짜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광주 교육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완도산 수산물의 설 명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 이숍의 수산물 판매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5.4%가 늘어났고 제휴 쇼핑몰인 우체국 쇼핑몰도 14억 1,9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복의 경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 선물로 인기를 끌면서 판매액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해남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군 공직자 맞춤형 복지 포인트의 98.8%인 15억 6천여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기 사용을 위해 설 명절 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전 직원이 지역 상품권으로 관광지나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인증사진을 게재하는 해남 사랑투어 릴레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광주 모 여고의 교장 공모제 파행 사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지난달 광주 모 여고 교장 공모심사위가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교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부적격 처리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임용 과정의 불투명, 불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